남자인 친구들이 보통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대처가 안 나가요. 지금 내가 학교에서 이런 거 굳이 뭐 시끄럽게 문제 제기해 라고 했던 생각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발현이 되면 그때 당하는 사건의 사이즈는 너무나 커집니다. 선생님, 저 지금은 참아도 그때는 안 참을 자신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지금 이것조차도 대응을 못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피해자라는 영역에 본인이 처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시훈의 YMETV. 자, 오늘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피해자 쪽 사이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피해자란 말에 남녀 구분이 없다. 일반적으로 교육할 때 가해자 쪽에 남자를 좀 그리고 피해자 쪽에 여자를 그려서 가해를 하는 모습을 그려준 다음에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요청해라 라고 교육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인데요, 실제로 여성 피해자가 많긴 하다. 그러나 여성 피해자도 있지만 남성 피해자도 있다. 즉, 가해자가 남자인지 여자를 특정해서 설명하기보다 지금은 피해자라는 영역에 본인이 처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남자인 친구들이 보통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대처가 안 나가요. 가스라이팅이 가스라이팅인 줄 알고 인식하고 자기가 자각하고 있어야 나 당하고 있네, 바로 대응을 나가는데,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성희롱, 성추행, 폭언, 차별, 사이버 따돌림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막상 당하면서도 모를 수 있다. 그게 점점 골무면 나중에 상처가 커지더라.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타까운 게, 여자건 남자건 피해자가 됐을 때 이 사실을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될까요? 저도 그 친구랑 지내는 잘못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힘드시지 않을까요? 저 때문에 괜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내가 아닌 주변 환경과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고마워요. 그런 배려를 해줘서, 그런 생각을 해줘서. 그런데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본인 주변에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참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더 죄책감 생겨요. 내가 이때 아이의 힘듦을 몰라줬구나, 점점 죄책감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여기서 지금 내가 학교에서 이런 거 굳이 뭐 시끄럽게 문제 제기해 라고 했던 생각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발현이 되면 그때 당하는 사건의 사이즈는 너무나 커집니다. 지금은 뭐 좀 몇 대 때렸다, 말을 했다, 말을 함부로 했다, 핸드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인데, 성인 돼서 직장, 군대, 여러 가지 집단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기랄지, 금품 갈취랄지, 폭행이랄지, 심지어는 큰 형사 관련 사건으로 갈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대처를 안 하고 또 참아요?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은 참아도 그때는 안 참을 자신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지금 이것조차도 대응을 못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대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는데 차가 막 비틀비틀 오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위험한 상황으로부터는 자기를 지켜야죠. 자, 대처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막상 내가 피해자가 되면, 피해자가 돼서 그 사건 학폭을 열거나 신고를 하잖아요. 증거가 있나 확인해 보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녹음 녹화가 어렵죠. 흔히들 녹음 녹화하면 되죠 그러는데, 녹음 녹화 계속 켜서 다니는 생활 어려워요. 게다가 한 3대 맞다가 녹음기 켜고 형 2대만 더 때려주세요, 말도 안 돼요. 화장실에서 네 꽃주 3cm라고 놀림을 당하건, 복도에서 친구들이 여자아이한테 너 얼굴 생긴 게 치마 입은 타노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녹음 킨 다음에 야 방금 치마 입은 타노스라고 네 꽃주 3cm라고 한 거 한 번만 더 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술에 의존하게 돼요. 증인을 좀 찾는 경우가 많아요. 증인 막상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증인이 있는데도 안 나타나는 건,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해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다. 내가 증언을 해주면 내 생지부에도 내가 증인으로 남을 텐데, 이런 피해 사실 사건 상황에 내가 증인으로 가서 이런 증언을 했다라고 남을 텐데, 게다가 증언하고 왔더니 가해자와 좀 더 친한 친구들이 나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증인의 부모 입장에서도 너 그냥 증언하지 마라, 괜히 했다 피곤해질 것 같고 너에게 피해가 올 것 같다, 너까지 가만히 있자,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죠. 안타깝지만. 게다가 증인을 구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최근에 좀 놀랐던 건, 증인이 가해자 쪽 편에서 계속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증인이 가해자랑 친한 경우가 좀 더 많았어요. 일반적인 경향성에서 가해 행위를 흔하게 하는 친구들이 여기저기 잘 끼고 대화하고 약간 분위기를 이끄는 경향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져서 철석같이 믿고 했는데 증인한테 배신당하는 이런 경험을 해서 나중에 정말 더 큰 깊은 상처가 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찾겠다고 부모님과 합심해서 증인과 증인의 부모까지 설득하고 지난한 과정을 하는 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증인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증인이 가해자의 관계가 어떤가, 중립적으로 혹은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성향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자, 그러면 이제 보통 학폭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진술을 본인이 하게 될 겁니다. 피해자 진술부터 받아야 돼요.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양쪽을 다 들어봐야죠. 근데 일단 피해자 내용을 들어봐야죠. 그래서 언제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 시간, 행위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돼요. 사실 이게 본인에게 고역스러울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을 다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막상 자기가 증언하러 가면 나도 떨리잖아요. 이런 진술해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버버하거나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처럼 내가 몇 시에 뭘 당했고 몇 번째 당한 거고 기분이 어땠고 어떤 표현을 했고 이런 시간과 행위 등을 사전에 미리 좀 몇 번 적어보는 연습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술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본인이 주변으로부터 상처받는 2차, N차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진술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학교 반 애들이 나한테 야, 너 학폭력했다며?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 뭐 당했는데? 네 고추 3cm라고 놀림당했어? 너 진짜 3cm냐? 뒤에 말을 생략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당했다라는 말, 내가 3cm도 아니라는 말, 이 말 자체가 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다 생략된 채로 이 내용만 떠다니면 그것들이 날 더 괴롭히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마치 N번방 피해 여성이 야한 영상에 합성당해서 학교에 얘기했던 여성이 야, 저 N번방 피해자래. 제 이름 검색하면 뭐 나오겠지 않냐? 제 이름 디스코드에 검색해 돌려볼까? 라고 하는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본인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감수성이 우선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나 그렇게 보존해주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다소 아쉬울 때가 좀 많았었다. 그래서 조용히 일단 유리해지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좋은 거 일단 첫 번째,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학교, 학원, 친구, 친척, 운동 이 좁은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보통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본인이 피해자가 됐을 때 가해자랑 아는 사이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 번호, 연락처를 좀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보통 친구를 통해 알아내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 가해자 친구한테 톡이나 문자 하세요. 통화할 필요 없어요. 만나서 대화할 필요 없어요. 본인한테 부담이잖아요.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랑 대면해야 돼? 통화는 즉시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단 말이야. 시간 텀을 줘도 되는 증거로 활용이 가장 좋은 톡이나 문자. DM이나 페북은 캡처를 떠놓는 과정을 해야 돼요. 삭제해도 돼버릴 수 있으니까. 톡이나 문자에 사과 요청을 하세요. 간단해요. 친구야, 3일 전에 네 화장실에서 뭐라 한 거 사과해라. 네 땡땡 뭐라 한 거 사과해. 부모님 욕한 거 사과해라. 간단하죠. 가해자가 사과를 할까요? 욕을 더 할까요? 욕을 더 하겠죠. 내가 왜 사과하냐? 이제 와서 땡땡이냐? 그땐 가만히 있다가 애들 다 가만히 있었는데 너만 예민해. 너만 뭐래. 에이, 뭐나 먹어라. 보통 강한 역반응이 날라온 경우가 대다수. 그런데 이 답장엔 자백이 들어있죠. 이게 있으면 상당히 본인이 유리해질 겁니다. 별거 아닌 문자인 것 같지만 이 사과 요청이 3일 전에 화장실에서 네 고추 3cm라고 나 기분 나빴어. 지금도 상처야. 이 문자에는 구체적 사건, 사건 발생 시간, 사건 발생 장소,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인 나의 감정과 현재의 나의 감정의 일관성 있게 그리고 처벌 의사까지 밝히는 과정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 친구가 가해자가 사과를 할 수도 있죠. 사과해도 자백인 거.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답장이 없든 변명을 하든 상관없어요. 저희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피해자가 용기 내서 피해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가면서까지 사과받으려 노력한 정황이 드러나고 이 사과 요청인 문자톡의 시간의 감정과 추후에 조사 들어갔을 때 본인이 서술하게 될 시간의 감정이 일치할 거잖아요. 본인이 정말 당한 게 맞다면 그 일은 심지어 그 당했을 때 공간의 분위기, 밝기 정도까지 다 기억날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상처받았던 날짜, 상황을 그렇게 쉽게 까먹기 어려우니까. 가해자 친구는 자꾸 변명하겠죠.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 말 하기 전에 어디 갔다 왔다. 변명을 하는데 변명이기 때문에 앞뒤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일관성 문제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가 유리해서 처벌에 압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 이걸 가지고 너 학폭을 열겠다, 강제 전학 보내버리겠다, 얼마에 합의를 내놔라 라고 항상 학폭을 열라는 뜻 아니에요. 조용히 처리하는 걸 추천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본인 입장에서도 학폭을 연 애가 되어버리면 낙인이 찍힐 수 있고 그 불려가고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가해자에는 찍어서 보낼 수 있는데 가해자와 친했던 애들이 오히려 나를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이 심해지기 전에 스스로 아 이건 폭언이다, 성적인 말이다 라고 인지하고 답장 들고 걔한테 가서 친구야 너 답장 보낸 거에 자백 들어있어. 내가 왜 사과해 자식아 라고 했던 거 자백이잖아. 했다는 뜻이잖아. 내가 지금 문제제기 할 수 있으나 한번 참는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말라. 내 친구들 앞에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한 번 더 하면 기회 없어 라고 했으면 좋겠어. 다 밝혀서 명명백백 걔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리고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뭐해? 그 과정에서 내 심리적인 압박, 내 주변 시선으로부터 내가 받는 피해는 1g이라도 보태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안해요.
매뉴얼이 나와 있고 처리 방식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을 좀 외롭게 두고 하는 방식 때문에 당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과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본인들이 큰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친구들과 부드럽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좀 부차적인 방식이 있긴 해요. 선을 좀 넘었다, 막 폭행을 당해서 찢어져 왔다, 어디 막 만지려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날 입었던 옷을 찍어 놓으세요. 이날 이런 거 입고 있었는데 당했다, 살짝 반항했다. 핵심은 반항흔이에요. 내가 걔 폭행으로부터 장난으로부터 싫어서 반항하다가 옷이 좀 찢어졌다, 이염 오염 뭐 들어온 게 묻었다, 걔랑 싸우다 핸드폰이 망가져서 이거 수리 맡겼다. 그러니까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남겨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친구들과 어머니 아버님한테 톡이나 문자로 증인을 좀 만들어 놓는 건데, 이건 또 어떤 증인이냐면 친구한테 야, 너 A가 지난번에 나한테 복도에서 네 얼굴 못생겼다고 한 거 들었지? 걔 그런 말 평소에 너무 많이 하지 않냐? 나 너무 상처야. 그게 팩트라면 친구들도 맞아 걔 거기서 그런 말 했었어. 맞아. 엄마 아빠한테 톡이나 문자로 엄마, 제가 사실은 3일 전부터 이런 내용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처가 되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면 얘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가, 그리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다 할 만큼 가해자의 행동이 여실히 좀 드러나는구나,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학교 찾아가고 하는 것과 굉장히 처리 과정과 심리적인 부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더 생기지 않는 그날까지 최대한 피해자 편에서, 아들 편에서, 딸 편에서, 부모 편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